성대모사 컨테스트를 해서 박기인 교인과 가장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전화통화도 한번 재연을 해보는 걸로. 너가 아니죠. 너가 아니죠. 내가 거기 갔는데 네가 방송 안 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당하신 거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작은 2번, 3번 봐도 재밌는 법이에요. 1부 박퇴출이 뭘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막귀융잉융잉잉 이가 인스타 계정 삭제를 당했었음. 그래서 X로 피신을 갔었죠. 오늘 그 X 계정도 정지당함. 박기용이가 인스타 계정 삭제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X로 피신을 가서 거긴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음지니까 X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음지 아닙니까? 거기는 막 신체 일부분 개통당하는 거 올리고 막 매매를 막 하고 이래도 계정 삭제가 안 당해요. 근데 오늘 박기용이가 그 X 계정도 정지를 당했습니다. 진짜 나는 인스타 계정 삭제 당하는 사람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봤어. 인스타가 그 뭐 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이러면은 뭐 계정 삭제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 고씨 뭐 이런 분들이 뭐 인스타 활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소문으로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인스타 계정이 삭제되는 걸 보니까 오 씨발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이랬었는데 X 계정 정지 당한 사람은 진짜 처음 봐. 들어본 적도 없어. 한 시즌 더블 달성. 아 이거 뭐 박태출도 아니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막기용 유튜브 수익을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예. 수익을 막을 생각이에요. 올해 안에. 그래서 그냥 이제 X만 남겠구나 싶었는데 X가 먼저 나가버리네. 유튜브까지 트랩을 한번 가자. X는 검열 안 한다면서. 근데 저도 이제 막 몇몇 친구들이 이런 사유로 X의 계정이 정지된 것 같다 해서 그 X 이용 약관을 보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막기용 씨가 어긴 게 좀 있긴 해.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그걸 어겨도 X에서 그냥 냅두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악명이 높아서 그런지 뭔지 뭐 모르겠어. 이거 맥주 아니고 몬스터입니다. 방송을 좀 더 파이팅 있게 하기 위해서 몬스터를 얼음에 타왔습니다. 오늘 자전거를 좀 빡세게 탔고 오토바이도 뭐 꽤 오래 타서 조금 피곤한 상태라. 그래서 X에서 박기용이가 퇴출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X는 사실상 이 글로벌 DC 같은 곳이거든. 이 전 세계인이 모이는 DC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개웃기지 않아? 뭐 NPC 같은 뭐 요즘 새끼들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말씀을 듣는 걸 감사해야 된다 막 이딴 소리를 하더니 말씀하는 곳이 왜 이렇게 퇴출이 되는 거야. 아직 이 세상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가 봐. 하지 말자 그냥. 박기용 씨,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아직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지구인들이 좀 버거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나 봐요. 일론 머스크 되게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말죠. 더러워서 못하겠다 진짜. 하지 말자. 박기용이 레알 마드리보다 트래블 먼저 하네. 트래블 내가 알기로 99년 맨유가 트래블을 했었죠. X도 데리고 있기 창피했나 보다. 트리플 킬 곧 달성. 박씨 순기능 저렇게 살면 X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돌아보고 반성하게 됨. 맨날 전기차 욕하니까 머스크라도 빡치지. 그 영향도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전기차 그 불난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비난하는 사람들도 X 정도에서는 뭐 딱히 제재를 하지 않죠. 근데 걔는 전기차가 불이 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뭐 그런 사건 같은 거를 갖다가 비웃었죠. 그리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관을 안 사도 된다. 화장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의 뭐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렸죠. 저는 이제 올해 안에 막기인 기용의 유튜브 수익을
정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예,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노느라 그 준비가 재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정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화장 안 해도 되겠네, 뭐 화장값 굳었네, 뭐 이런 소리를 했었죠. X에서. 괜히 퇴출되는 게 아니에요. 애지간하면 퇴출 안 돼요. X에서 누가 퇴출이 돼요? X 퇴출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나 처음 봐. 나는 소문도 못 들어봤어. 그냥 광고 페이지만 계정이 없어지는 거지, 광고 페이지도 아닌 페이지가 없어지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BJ 박균균 팝콘TV. 팝콘TV 가면 누가 봐? 뭐 지금도 안 보긴 하는데. 퇴출 안타깝네요. 흑자임 화이팅. 그나저나 유튜브마저 퇴출당하면 제 도파민은 누가 충전해주죠? 이거 뭐 과거 딸 해야죠. 만약에 박기훈 기훈기훈이 인스타에 이어 X에 이어 유튜브에서까지 만약에 퇴출이 된다, 그럼 여러분이 더 이상 도파민을 얻을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넘게 이어져 왔던 이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 딸 쳐야죠. 우리의 찬란했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되겠죠. 제가 또 연기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년 몇 개월 전에 그 일이 처음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한번 해볼 거예요. 흑자형, 이번에 누가 헬스하면은 뭐 다 죽는다고 막 누가 얘기하던데? 유익남 채널에서? 뭐? 어떤 새끼인데? 뭐야? 헬스하면 등 뒤로 손이 안 가요. 뒤에서 공격하면 전쟁 나면 다 죽어. 뭐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응? 뭐야? 뭐 노동작 할 이 새끼 뭔데? 이 새끼가 뭔데 볼컵 하라 말아요? 이 새끼 뭔데? 누군데 이 새끼? 이렇게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더 많단 말이야. 전부 다 팔로우업 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여러 통로로 듣건데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가 요즘에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레드필 코리아한테 제가 뭐 적지 않은, 거절하기 어려운 돈을 제안해서 잠깐만 라이브 켜서 금수 발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내가 뭐 시간당 100만 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켜서 금수 발언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새끼는 뭔데 끼어드는데 이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찬란했던 과거를, 우리의 그 도파민의 역치를 뚫어버렸던 우리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드필 코리아 장정태 장민서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그와 닮은 사람한테 그걸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모사 컨테스트를 해서 박기인 교인과 가장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전화통화도 한번 재연을 해보는 걸로. 다 출연료를 다 줄 겁니다. 연기자로 대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회당 출연료라든지 그런 걸 다 주고, 너가 아니죠. 내가 거기 갔는데 네가 방송 안 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당하신 거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작은 2번, 3번 봐도 재밌는 법이에요. 하지만 리마스터 버전으로 내주겠다 이거야. 내가 뜨거웠던 2023 리마스터 결정! 뜨거웠던 흑룡대전 2023 리마스터 결정! 이걸로 한 3개월은 할 수 있다. 3개월간 라이브 걱정 끝! 잔나도 다시 출연시키고, 내가 연기가 될지 모르겠다. 대충 맛 좀 봐. 이게 정말 흑펜하이머 급이네요. 정말 핵폭탄급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던 어떤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 채널의 운영자를 땅튜브가 땅코난이 되어서 추리를 했고, 그 주인장이 누군지를 알아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흑장미는 바로 잔나였습니다. 형 설마 형하고 음매음 사건으로 엮였던 그 잔나? 예, 흑장미가 잔나였습니다. 크라이스트! 3일 뒤 옆자리 잔나. 스미마생. 야,
왜 죄를 용서해 주는데 막 올라오면 제가 대신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욕설을 한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친구가 내부 자료를 한 움큼 들고 왔습니다. 내부 자료 공개해 주시죠. 레드필님은 그 말씀하시다가 격양이 됐는지 욕설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숙녀분이 계신데 욕설을 해버렸네요 하시더니 갑자기 팔짱을 풀고 미간을 잡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간을 잡아당기면서 그 추진력으로 화장실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가동력. 누가 웹드라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캐스팅 작업부터 살벌하겠다 진짜. 일단 대부분은 본인이 출연하면 돼. 흑자 헬스 역할, 잔나 역할, 잔나 1인 2역이긴 하지만 뭐 대부분 본인 역할로 나오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 역할을 이제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디션도 한번 봐야겠죠. 박기인 교인 역할 오디션 해가지고 나도 박찬욱 같이 열 거야. 저는 이미지 캐스팅 하겠습니다. 가장 이미지가 비슷하신 분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지원 자격해서 키하고 체중하고 군대를 갔다 왔으면 전투모 사이즈 뭐 이런 거를 기본으로 이제 서류 전형으로 보고 거기에서 탈락하신 분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속보 잔나 역할 스칼렛 요한슨 유력 박기인 교인 역할 송강호 너가 아니죠? 너가 아니죠? 흑자 역할 최민식 자신감은 아이덴티파이로부터 나옵니다. 뜨겁긴 했지. 흑자 기분 좋아 보이네. 오늘 뭐 즐거웠으니까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영화 시나리오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이거 사실 뭐 장편까지는 안 돼도 미니 시리즈 드라마 정도는 나올 시나리오 분량이긴 하죠. 내가 이거를 소설로 한번 써볼까? 제가 또 지금은 요즘에는 말을 좀 곧잘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예전에 DC 할 때는 제 글빨이 좋았었거든요. 자화자찬 좀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제 글을 읽어본 사람들이 제가 뭐 학식이 높진 않지 않습니까? 아는 게 많고 이러진 않은데 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도 너가 당연히 뭐 책을 쓰는 작가분들만큼 막 이렇게 대단한 내용을 쓰진 않지만 네 글은 참 잘 읽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리썸님이랑 배슬기님 섭외하는 거. 근데 여기 배슬기님이 여기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 내가 여러 통로로 듣건데 배슬기님이 몸값이 높아. 경력도 좋으시고 이게 또 연기자 생활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게 뭐 신인급들하고는 이 페이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 뭐 잔나의 10배를 받아버리니까. 자청이 형 보고 전자책도 썼어. 인간을 분석하는 6가지 도구의 흑자형 넘. 진짜 그런 게 있어? 나 몰랐어.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걸 쓴 거야? 인간적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흑자일스 디 오리진, 흑자일스 브래드 피트, 잔나 스칼렛 요한슨, 이도노 변호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머시미 웨슬리 스나이프스. 머시미는 갑자기 왜 확 트는데 새끼야. 머시미는 왜 웨슬리 스나이프스인데 갑자기. 존나 어이없네. 그 사람 입술이 너무 커. 박긴경 인스타 조용히 부계정 만들었던데 그거 못 날리나. 근데 그게 다 형벌이에요. 뭐 이거 제가 뭐 그냥 뭐 걔한테 안 좋게 최대한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스타 계정이 삭제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계정을 만들었고 그 부계정에는 정상적인 말만 쓰고 있어요. 원 계정에서 했던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안 쓰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인스타그램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남한테 알리는 행위를 멈출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DC질 못 끊는다 한 게 뭐 야 나 탈결한다 진짜 DC 끊는다 현생 산다 나 DC 이러다 중독될 것 같아 하고 하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면 내일 보자 게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뭐 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3일을 못 참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참아.
또 한단 말이야, DC를. 이런 식으로 DC를 못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 마기인 교잉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를 당했잖아. 그리고 나서 뭐 몇 달,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했다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뭐 자기 일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부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스타 같은 SNS를 끊을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러면 그 와중에 걔는 X 계정을 파서 인스타그램 부계정에는 정상적이고 노멀한 내용만 올리고 X 계정에는 인스타그램에서보다 더 악독한 내용을 올렸어. 그 결과 오늘 X 계정이 정지를 당한 거고요. X 계정에는 진짜 개 쌍욕에 패드림에 사람 죽음 드립에 가족 드립에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진짜. DC 똥통만큼 더러운 글들을 썼단 말이야, 박기인 교잉이. 그게 뭐냐면 걔는 원래 그런 글을 쓰고 싶은 애야. 그게 걔 인성인 거야. 박기인 교잉의 인성이 그거야.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값은 굳었네 막 이러는 새끼야. 사람들의 죽음을 보디빌더 누구누구 사망 막 이지랄 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희화하고 조롱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그걸 참고 사는 애야. 그거를 완벽하게 참는 것과 적당히 참는 것은 차이가 좀 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존나 꼴 새끼야. 근데 연초는 참고 전담 정도로만 막아. 이러면 얼추 견딜만 하잖아. 근데 씹꼴초인 애한테 오늘부로 당장 그 어떤 담배도 못 피게, 연초도 전자담배도 못 피게 하면 얘가 금단 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막 그런 똥을 막 싸질러 제끼고 싶은데 그냥 적당한 수위로, 그러니까 예전 인스타그램 정도로 막 개쌍욕 정도는 안 하지만 애둘러 얘기하고 그냥 주어 없음 시전하면서 안 좋은 글 쓰면서 그걸 참고 있는 거지. 전자담배 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계정이 날아가니까 X에 가가지고 연초를 태워버린 거야. 전자담배 고장나서 그냥 연초 태운 거야. 근데 그 연초가 막혔어? 얘한테 남은 게 지금 인스타 부계정이잖아. 인스타 부계정에는 정상적인 것만 써야 돼. 왜냐면 이거 또 삭제되면 이제 좆되는 거거든. 인스타 진짜 못할 수도 있거든. 이게 얘 감옥인 거야. 이걸 참아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작은 거의 행복을 좀 잘 느끼는 스타일이고 내가 힘을 가져도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이런 점에서 감사드린다. 내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더 크지 못하고 얼굴이 더 잘생기지 못하고 우리 집이 돈이 많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타고난 거를 잘 못 받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점들도 많이 받았구나, 물려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워딩이 DC 똥통, 그러니까 DC 여러 갤러리들 중에서도 가장 똥통 같은 갤러리에서 쓰는 수준으로 하고 싶은 인간인 거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많이 불행해지겠죠. 잔나에게는 그냥 코주부 원숭이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서 그걸 이제 허락을 잘 해주지 않을 겁니다. 예상해보건대 워낙 기존 박빙병 정리 영상이 워낙 재밌어서 소설이나 웹드라마 나와도 재미 덜 할 듯.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짜 많이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박기인 교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빨을 빠지게 아는 사람이 많을 거고 이 체계적으로 학습이 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저기 다시 영화 만들어진 거 제목이 뭐였냐? 이성민 아저씨랑 이병헌 아저씨랑 새로 만든 거 그거라든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영화로 새로 찍어지면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일을 잘 몰라.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상세하게 몰라. 정치를 거국적으로 하십시오. 뭐 이거 남산의 부장들 뭐 그런 거.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 보면 재밌단 말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리마스터로 다시 보시면은 생각이 좀 바뀌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스트 오브 어스 있잖아. 라우어 파트 2가 나오고 나서 욕을 뒤지게 쳐먹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라우어 파트 2 리마스터 파트 1도 리메이크가 됐죠.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욕을 그렇게 쳐먹어도 팔려. 다큐로 만드는 건 어떤? 다큐는 좀 어려운 게, 다큐는 이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생명인데 그 다 따지를 못해. 라오어 1탄은 진짜 명작이죠. 제가 그
집에서 논팽이처럼 놀고 있을 때 와이프가 게임이라도 하라고 엑스박스 사줬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게임 제일 처음에 3개 사줬었다 그랬잖아. 처음 사줬던 게 아마 GTA 5하고 파크라이 4하고 그다음에 기어 오브 워를 멀미 나서 내가 못했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못하니까 2개인가 더 사줬었거든요. 그때 산 게 아마 라우어 1탄일 거야. 그래서 제가 엑스박스를 처음 사고 나서 파크라이 4, GTA 5, 그 라스트 오브 어스 1탄 아마 리마스터 버전 요 3개 게임을 하면서 진짜 너무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90년대까지 영화를 보던 사람이 00년대의 영화를 완전히 끊었어. 10년간 영화를 거의 안 봤어. 그리고 2010년대에 갑자기 마블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야. 90년대 영화까지만 보던 사람이. 이랬을 때 충격이 가늠이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중간에 디아블로 3 잠깐 찍먹하고 뭐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조금씩 하긴 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게임을 끊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럼 제가 10년쯤 전에 마지막으로 하던 게임들이 막 라그나로크, 디아블로 2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스타크래프트 옛날 거 오리지널 이런 거. 그런 게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라우어 1탄, GTA 5, 파크라이 이런 거 했다 생각해봐. 얼마나 충격이 심했을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는 저는 컴까기만 하게 했습니다. 했어요. 컴까기만. 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컴까기를 거의 스타크래프트만큼 했던 것 같아요. 레데리 2를 제가 하다가 하차를 했어요. 롤을 시작해가지고. 컴까기도 재밌어요. 종종 한 번씩 하죠. 오늘도 한 판만 할까? 맨날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혀 안 해서 몰라서 하는 것도 사실 존나 하고 싶은 본인 욕망 투영. 하고 싶은이 아니고 이미 존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 장정태가 걔한테 제가 사실 화를 더 많이 내잖아요. 박기인 교잉보다 걔 얘기 나올 때 화를 더 많이 내잖아. 왜냐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고 과거에 제가 많이 보이는 인간 유형이에요. 저는 박기인 교잉 같았던 적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나르기가 있긴 있었겠죠. 어렸을 때 우리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 근데 박기인 교잉 같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 싫은 건 것 같아. 반면에 장정태, 장민서는 나랑 닮은 부분이 있고 과거에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좀 보여. 특히 연애를 못하던 시절에 내가 여성들을 미워하고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찾으러 다녔던, 당연히 인터넷 안에서 그랬던 시기가 보이고 용기가 없어서 무엇을 도전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근데 또 제가 안 하는 거, 저는 DC 했던 것도 그냥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하고 제가 과거에 병신짓 했던 거 막 군대에서 나 개병신이었다, 연대 개새끼였다, 막 학교 다닐 때 막 안 좋았던 거 막 이런 걸 그냥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장민서 장정태는 자기가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안 하는 척, 못하는 건 하는 척, 이런 게 너무 능하고 이게 사실 되게 여성성이거든요. 여성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걔가 알파메일에 집착하고 레드필 지식에 집착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남성성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도 다 투사라고 생각하고. 걔가 DC 하는 것도 들켰잖아. DC 무슨 갤러리, 무슨 동남아 갤러리, 막 무슨 갤러리 막 이런 거 들어갔던 기록도 들키고 옛날에 커뮤니티들에서 글 썼던 것도 다 들키고 했는데도 나 뻔뻔스럽게 자기는 커뮤니티 같은 거 안 해서, 커뮤니티나 하는 루저 새끼들은 뭐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처하고, 저나 뭐 박기인 교육님은 한국 유튜브를 아예 안 봐가지고 이 알고리즘에 뜨지도 않는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6개월 전에 내 얘기를 했어. 7개월 전에도 내 얘기를 했어. 자기 유튜브에서 나를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쪽팔려서 못하겠어. 나는 그거를. 동남아 갤러리 맞지? 아무튼 난 그런 짓거리를 못해. 차라리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욕 처먹고 말지. 그런 게 너무 짜쳐 진짜. 오늘 참고로 오늘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의 오토바이 라이딩이 좀 즐거웠어. 그래서 재미있게 이 무전기 같은 게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 무전기로 무전하면서 뭐 재밌는 얘기 하면서 뭐 어차피 시시콜콜한 얘기 막 또 방시형 얘기 막 구제형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참고로 모르겠다. 이도노 변호사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도노 변호사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주면 방시혁하고 잘 수 있냐? 저하고 머시미는 전부 억 단위를 얘기했습니다. 1시간 이내로 끝내야 하고 쇼밤이어야 하고 몇 억 정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도노 변호사 혼자 1000단위를 얘기했습니다. 1000만 단위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노 변호사 안 비싸요. 소박하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하면서 헬스장으로 이제 거의 돌아왔을 때인데 오늘은 좀 속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세대가 이제 따라락 나란히 서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머시미가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레드필이 걔가 흑자님 제안했던 거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다녔으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살짝 슬픈 거 있지. 나는 몰랐는데 그 머시미였는지 이도노 변호사였는지 그 영상을 봤대. 레드피리가 뭐 미국 상남자 형들처럼 뭐 오토바이 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 이거 나는 못 봤고 그냥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직원으로 들어왔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막 되게 좋은 오토바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같이 다닐 만한 오토바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오토바이 타고 뭐 맛있는 거 묵으러 다니고 어차피 밥은 내가 사주니까. 그러면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의 남성성 물씬 풍기는 취미를 하는 것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친구 같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M2도 수동 모드로 운전 한번 하게 해주고 사고 내지 말고 타고 갔다 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머신이 포르쉐 있으니까 포르쉐도 한 번씩 몰게 해주고 오토바이도 한 번씩 같이 타고 이렇게 했으면 참 행복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 귀순했으면은 그 가족 사업이 그렇게 리섬님한테 저격당하고 뭐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것 같고, 역으로 리섬님 방송에 출연해서 함께 컨텐츠를 찍고 있었겠죠. 뭐 여자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뭐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토론도 하고 뭐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근데 저는 똥꼬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찐 특유의 똥꼬집.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사업 그렇게 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놓쳐. 그 사무실은 왜 빌린 거냐고. 뭐 앞으로 제대로 컨텐츠 찍겠다면서 사무실도 빌렸잖아. 안양이냐 어디냐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월세는 나갈 거 아니야. 계약을 아무리 못 짧아도 1년을 했을 텐데 1년 계약하고 뭐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도 나갈 거고. 그게 참, 사람은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를 움직이는 건 세 가지가 있다. 일단 당연히 머리, 이성이 있을 거고, 마음, 감정, 감성이 있을 거고, 뭐 자존심이나 뭐 고집도 있을 거고, 밑에 이제 성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예전에 뭐 누가 어디에 나온 거였지? 어디 나온 거였는데 누가 뭐 실수를 해서 잡혔어. 그래서 뭐 좀 고문 같은 걸 당하면서 그 사람의 재능을 아까워했던 사람이, 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왜 아랫도리가 시키는 대로 했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가슴이 시키는 일도 있더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뭐 어떤 씬 같은 게 있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아마 높은 사람의 여자를 건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왜 머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아랫도리가 시킨 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시키는 일도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는 답이겠죠. 음란서생이었나? 아무튼 그래. 음란서생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났었나 봐. 음란서생 좋은 영화죠. 뭐 이런 일이 있어 본답니까? X정지 축배를 들자. 그러니까 나는 얘가 그 전라도 사투리 막 계속 이렇게 막 하잖아. 그 나를 긁으려는 시도일 것 같잖아. 근데 긁히지를 않아 애초에.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쓸 때마다 자기가 놀림을 당하잖아. 난 걔가 뭐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칼을 거꾸로 들고 계속 허공에 휘두르는 그런 사람 같아.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복수는 칼자루를 거꾸로 쥐고 상대를 찌르는 행동이다. 자기가 더 다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심지어 걔는 칼을 거꾸로 들고 상대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이렇게 휘둘고 있어. 자기 손만 계속 다쳐. 그냥 그런 상태인 것 같아. 나는 걔 주변 사람들이 걔를 왜 안 말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한국 남자들 커뮤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20, 30대 남자들 리더를 자처할 수 있나. 인터넷상의 남자들의 화두를 모르는데 뭘 알고 아는 척한데. 그 두 명은 커뮤 하겠죠. 그럼 헌터커브는 두피리가 타고 있었겠지. 야씨 아무리 그래도 걔도 나이가 있고 뭐 이런데 헌터커브를 주진 않지. 내가 좀 더 위급을 주겠지. 헌터커브는 진짜 동네 마실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성분들이 타면 괜찮고. 형님 리마스터 할 때 시점을 흑자일스나 제3자가 아닌 박영인 시점으로 되돌아보는 것도 대박일 듯. 그건 이제 3차 리마스터 때. 일단 원본이 있고, 원본은 너무 방대해. 정리도 좀 안 돼 있는 편. 그리고 소실된 자료들도 많아.
그 나의 수익 정지 기간에 소실된 자료들도 꽤 많고 해서 원본은 약간 보기 어려운 그런 느낌? 뭔지 알지? 여러분 되게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보거나 게임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뭐 버그가 많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현대에 와서 해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주 명작이라 불리던 삼국지 3 같은 거 해보세요. 못해요. 연걸전 해보세요. 못해요. 불편해가지고 재미없어. 그래서 리마스터를 일단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해야겠죠. 거기는 이제 리마스터가 아니라 리메이크죠. 삼국지도 원래 항상 유비가 주인공이었는데 연걸전도 그렇고 조조전이라는 게 나왔듯이 리메이크가 되면은 이제 박기인 교잉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죠. 박기인 king 아버지 이경영 흑절수 살인죄 진행시켜. 검사님 단어 하나만 바꿉시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르브론 커리도 못한 3핏을 박기인 씨가 조던급 고트 아닙니까? 3핏 2번 해야 되는데 조던 나오려면 낑낑 역할로 통아저씨였대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렵지 않나. 아직 소식 못 들었나봐. 악어가 구제역 일 아예 모른댔는데 레카 공제회 단톡방에서 악어가 구제역한테 돈 뜯으라고 권유해서 악어 기소됨. 알고 보니 그 단톡방에서 피해자들 물색했고 단합대회도 주기적으로 함. 악어 폰 포렌식 할 텐데 흑자는 괜찮나? 저는 혹시나 뭐 저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나도 이게 찌릿찌릿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인프피기 때문에 그냥 애지간하면 다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회피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단톡방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단톡방이 있는지 존재 자체도 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고 단 한 번도 거기서 뭐 말을 섞어보거나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끌어라 누구를 끌어라 뭐 그런 청탁을 받거나 하거나 주거나 뭐 돈을 받거나 주거나 한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카라큘라님하고 이제 좀 인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카라큘라님한테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카라큘라님을 이렇게 낮잡아보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명백하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이 오셨어. 이런 경우에는 꼭 카라큘라님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 제 방송에 합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연급이 아닌 좀 조연급으로 오시는 분들도 뭐 차비 정도는 좀 드리려고 하고 주연급으로 이제 출연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고 뭐 운전해서 오시면 기름값이라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밥이라도 좀 사드리면 모르겠는데 밥을 못 사드리고 이러면 좀 소액의 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진짜 거맙이죠. 거맙이면 진짜로 원래 기름값이잖아. 근데 카라큘라님이 그때 카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돈 소액이라도 받게 되면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뭐 나중에 또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안 받으셨었거든요. 제가 그 카카오톡 그 돈 보내기 그걸 보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며칠 있다가 회수가 됐거든. 그래서 거마비 사건이 났을 때 좀 의아하긴 했어. 그 고액을 받은 사람이 2명 있긴 해요. 근데 그 2명은 사실 기름값 차원이 아니고 그 도네이션에 뭐 이거 뭐 누구 주세요 뭐 이렇게 도네가 많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한 2명, 3명, 2-3명 정도한테. 그분들한테는 조금 고액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 이거 뭐 말해도 되잖아. 강고님하고 잔나 나왔을 때는 애초에 도네도 많이 터지기도 했고 도네이션 고액 도네이션 중에 상당수가 뭐 이거 강고님 주세요 뭐 이거 잔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도네가 많이 와가지고 그 두 분한테는 이제 정당하게 이 도네이션에 엠빵을 해드렸죠. 철순이 형님한테는 그냥 그 발렌 30 대접해드리고 철순이 형님 방송에서 이제 50만 원 도네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고 세금 떼고 좋겠지. 반띵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그냥 주연도 이무일님 캐스팅하고 촬영 감독 겸 출연으로 우키님 하자. 일이 너무 커져. 몸값이 다들 비싸 그분들은. 이프 외전도 해주세요. 만약 둘이 만났다면 같은 거. 헬로 우키. 우키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전 그럼 2017년 박귀인 꽹꽹 발굴해서 카메라 두고 온 에피소드 드래곤 비긴즈
드래곤 비긴즈 준비해야겠네요. 예. 진짜 그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은 애가 진짜 있나? 연예인 중에도 없지 않아 이 정도는? 요즘 게임도 리마스터 유행이야 형 기대할게. 게임 리마스터들이 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오리지널보다. 시즌2 준비한다면 그것이 금수하다 이렇게 뭐지. 진짜 유튜버나 흑전지나 문해력 떨어지네. 정지가 아니라 일시정지잖아. 이래도 문해력 문제가 없다고? 한자를 모르니까 일시정지를 영구정지인양 여기지. 누가 영구정지인양 여긴 거야? 한바탕은 딛고 킬 뻔. 형님, 은경이 만약에 사죄를 한다면 회생이 가능할까요? 진짜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 회사 생활하고 지금 뭔 상관인 거야? 회사 생활 화이팅하고 사죄를 한다면 회생이 가능할까요? 사과를 하는 컨텐츠로는 꽤 인기를 끌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렛필도 그렇고 막게임 교잉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연예인분들 중에서 그 둘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켰었지만 복귀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한다. 연기자면 연기를 잘하고 가수면 노래를 잘하고 래퍼면 랩을 잘하고 뭐 유튜버면 유튜브 방송을 잘하고 컨텐츠를 잘 만들고 등등등 자기 본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레드필하고 막게임 교잉은 결국에 하는 일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인터넷 문화나 뭐 이런 뭐 서브컬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거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생각해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척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주 컨텐츠잖아. 근데 걔들이 얼마나 별로인 애들인지가 밝혀져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헬스 유튜버지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죠. 왜냐면 제 몸이 좋아서 저를 구독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말을 못해진다, 재미가 더 이상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제 채널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걔들이 뭘로 인기를 얻었는가, 방금 전에 말씀해드린 그런 것들, 근데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졌다. 문제가 되는 거죠. 헬스 유튜버로 치면 몸이 좋아서 인기를 끄는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아진 거지. 그러면 인기를 끌기가 어렵겠죠. 저도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 걸 못 봤어. 근데 최근에 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그 막게임 교잉이나 레드필이 자기들이 마치 오리지널인 것처럼 생각해내고 말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먼저 나온 건지 이렇게 제보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 미국의 일베라고 불리는 뭐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그 극우,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되게 어그레시브한 공격성이 강한 우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다 거기에 나온 거였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 앤드류 테이트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말했던 거를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겪었던 일화를 자기가 겪은 일화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나는 진짜 보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 막게임 교잉이 어렸을 때 뭐 귀신을 무서워했는데 아버지가 귀신 같은 건 없다면서 자기를 무슨 방인지 화장실인지 거기 깜깜한 데 혼자 이렇게 보내고 몇 분이 지나니까 아, 귀신 같은 거 안 나온구나 하고 이제 나와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앤드류 테이트가 했던 얘기더라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앤드류 테이트가 똑같이 자기가 귀신을 무서워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어둡고 깜깜한 어디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가둬놨대. 귀신 같은 거 없다고 이겨내라고. 그 뒤로 이제 귀신을 안 무서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앤드류 테이트가 똑같이 했더라고. 그거를 따라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짜쳐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진짜. 나는 그렇게 진짜 못 살아.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계속 그 뭐 창의력, 창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보고 NPC라 그러고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AI한테 전부 일을 뺏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막 아티스트라고 하고 무슨 아티스트라 그랬냐? 그것도 기억도 안 나. 그게 사실은 다 투사인 거야. 창의력이 없는 애고 항상 뭘 따라하기만 했어. 어렸을 땐 GD 따라하고 좀 더 커선 스윙스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앤드류 테이트 따라하고 맨날 따라하고 남의 거 베끼고 자기 거인 척하고 그냥 이런 애였던 것 같아. 이름부터가 일단 G드래곤 따라했고. 옛날에 알던 착한 눈 박깅레이크 시절로 돌아가면 도와줄 의향이 있어요? 그때 가끔 그리움. 제가 그걸 왜 도와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걸 왜 도와줘요? 저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요?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레드필 코리아나 저희 누구냐 뭐 박기인 교육이 동생이나 한빈이 이런 친구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뭐 박기인 교육이를 긁으려고 했다 뭐 아니면 뭐 스카우트 할 생각도 없는데 어그로 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들을 내 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저한테 이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나 뭐 장민서, 장정태, 레드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걔 이론을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취해서 오랫동안 공부한 애잖아.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그 정도로 공부할 거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론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친구와 우리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우리나라 남녀 연애,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서로가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누구 긁으려고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그러진 않죠. 저한테 이득이 있어야지. 그리고 박기인 교육이 얼마나 창의력이 없다고 또 느껴지냐면 최근에 그 라이브 방송을 몇 번 컸잖아. 거기에서 제 말투를 정말 많이 따라합니다. 일단 처를 진짜 많이 따라하죠. 제가 처가 약간 입버릇이거든요. 먹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처먹는다라고 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처 듣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제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인데 그걸 진짜 많이 따라하고 제가 하는 뭐 얘기들 뭐 좀 안 좋은 댓글을 쓰는 애 있으면 제가 좀 모데카이저 궁을 키잖아요. 막 그것도 막 따라하려고 하고 따라했다가 또 조롱당했죠. 지금 악플 쓰고 있는 이런 애들 하나하나 제가 맞짱 뜨면 제가 다 발라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네가 뭘 발러? 가서 쌤이나 발러. 너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 중에 네가 바를 수 있는 남자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으시거나 막 그런 경우 말고 정상적인 성인 남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 남자 중에 네가 바를 수 있는 남자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진짜 뭔가 인지력 같은 게 좀 떨어지나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어떤 악플 쓰는 애한테 센 척을 하는 거하고 지가 센 척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그런 게 인지가 안 되나 봐. 계산 같은 게 안 되나 봐. 그리고 제가 한 1, 2주쯤 전에 M2 제가 산 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M2는 뻔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아니 박기인 교육의 911보다 싼 차 사놓고 왜 자랑함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자랑을 한 걸로 봐야 되나 이거를? 뭐 하긴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겠지. 그래서 그건 넘어갔어. 그냥 나는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산 거 그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 뭐 어쨌든 자랑이라고 보자. 근데 그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같은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2억이 있을 때 포르쉐 911을 타는 게 더 쉽고 저처럼 타호하고 M2를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훨씬 많은 사람은 포르쉐 911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더 있어 보이거든. 오히려 타호와 M2를 사는 사람은 이 새끼는 진짜 실용주의자인 거야. 난 이번에도 깨달았어. 아, 나는 좀 실용주의자다. 왜냐면 타호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뭐 뽀대용도 있지만 그 제 EMTB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무겁고요. 근데 나는 자전거를 이제 흑구랑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EMTB 자전거를 뒷자리에 싣고 흑구까지 태울 수 있는 차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 아마 저기 카니발도 안 될 거예요. 뭐 그레이스 뭐 스타렉스 이런 건 되겠지만 뭐 스타렉스를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거기에다가 M2는 완벽한 뻔카거든요. 왜 M3, M4 안 샀냐 뭐 이런 말 저도 들었는데 M3, M4하고 M2는 애초에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M2는 M2밖에 못 느껴요. 그 운전감은.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 차가 무거워졌다고 이렇게 막 조금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그 휠베이스가 짧고 투도어고 그다음에 민첩하고 이런 것들을 맛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상 박스터하고 뭐 RS3하고 M2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라이브에서 했어.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박기인 교육이 인스타인지 X인지 거기에다가 911 사진 올려놓고 뭐 911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차다. 그러니까 911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아니지만 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차다. 이걸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난 진짜 쪽팔려서 할 수 없어 나는. 911 뻥카라서 산 걸 아닌 거를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아니 만약에 남들이 속는다 한들 자기가 그걸 알잖아. 걔는 911이 재밌는 차라서 산 애가 아니잖아.
걔는 911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애냐면요. 저도 사실 911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스포츠카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이런 걸 타보면은 존나 비싼 차인데 현대차보다 승차감이 존나 떨어져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것과 승차감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존되는 어느 정도 타협되는 차들이 있긴 한데 근데 박기인 교잉은 이 포르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떨어지냐면 그 포르쉐 시승을 하고 와서 인스타에다가 포르쉐 뭐랑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이런 걸 탈수록 렉서스가 좋은 차라고 느껴진다. 렉서스가 승차감이 훨씬 좋다. 이런 걸 써놓는 거야. 이건 진짜 그냥 스포츠카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는 애인 거야. 이거는 어떤 무지랭이가 렉서스하고 포르쉐의 승차감을 비교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아니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 투도어 차를 산 다음에 포르쉐 박스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조금밖에 못 탐? 카니발은 7명 타는데 9명 타는데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 아니 누가 렉서스랑 포르쉐 승차감을 비교하냐고. 그 정도로 스포츠카에 무지한 애야. 근데 왜 사? 롤렉스 왜 사? 포르쉐 왜 사? 그냥 걔는 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야. 그리고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무언가를 좋아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사잖아. 차 중에 럭셔리카 가장 유명한 거 포르쉐 중에서도 911. 시계 중에 가장 유명한 럭셔리 롤렉스. 그냥 걔는 가장 유명한 사치품을 살 뿐인 거고 감가상각이 가장 적은 걸 살 뿐인 거지 진짜 비싼 제품의 매니아가 아니야. 그 김웅서 아저씨 제가 엊그저께 그 팟캐스트 나갔다 왔잖아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웅서 아저씨가 시계를 좋아해요. 그 아저씨는 시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본인이 좋아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박기인 교잉이나 레드필, 장민서, 장정태 이런 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 사회 초년생들, 미성년자들, 그래서 부자가 뭔지 모르고 부자들이 하는 소비, 부자들이 하는 얘기, 생활, 태도,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부자를 상상만 하는 애들한테 부자인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만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그 포르쉐 911 그거 탄다고 인스타에다가 자랑질을 해가지고 911 산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100km가 탔잖아 걔. 타지도 않어. 감가상각은 지금 4천 쳐맞았어. 걔 포르쉐 1억 6,800인가 주고 샀거든요. 중고로 4년 된 거. 그거 지금 신형 포르쉐 발표돼가지고 신형 포르쉐가 발표가 되면은 옵션이 매우 좋은 중고 혹은 옵션이 아예 빠진 중고 이 두 가지가 좀 살아남고 애매한 옵션들이 당연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런 포르쉐는 이것밖에 못한다. 그럼 이게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옵션이 엄청 잘 들어간 인기 많은 컬러의 포르쉐 911들은 감가 방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신형 포르쉐가 발표가 돼도 깡통도 오히려 감가상각이 많이 안 쳐맞죠. 포르쉐를 타보고 싶은 사람 중에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살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옵션도 애매하게 들어있는 거 중고로 4년 된 걸 사가지고 지금 벌써 감가를 4천 쳐맞았어요. 걔 포르쉐 사고 지금 몇 달 동안 그 차를 500km도 운전을 안 했을 텐데 많이 타봤자 500km 좀 탔을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저 지금 M2 산지 한 달도 안 됐죠. 저 지금 1700km 탔어요. 근데 걔는 지금 포르쉐를 산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 500km나 탔을까 말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차를 살 이유가 없는 애야. 근데 그냥 그 차를 사서 흑자 헬스보다 이제 돈을 못 버는 퇴물이 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것 뿐인 거야. 근데 저는 M2라는 뻔카를 사서 한 달 동안 1700km를 탔죠. 왜냐면 진짜 재미있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처음엔 승차감 안 좋다고 싫어했었는데 제가 그거 운전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좀 멀리 있는 카페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전국에 전국까지는 아니고 충청도 내에서 그 구석구석에 이렇게 예쁜 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런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또 재미로 또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BMW 오토바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오토바이도 일주일에 3-4번을 타고 자전거도 일주일에 3-4번을 타고 M2는 일주일에 5번은 타는 것 같고 저는 제 소비를 지금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맛있게 즐기고 있으니까. 옛날 M3가 지금 이제 M2죠. 옛날엔 M3가 진짜 뻥카의 끝판왕이었는데 911 4류는 재미로 타는 차 아님 M2, M8 쪽이 훨씬 재밌어. 그러니까 또 모르면서 그냥 얘기해요 걔는. 911 4륜 보고 가장 재미있는 차래. 그 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박기인 교잉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예요. 막 이러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X는 내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 새끼를 이제 까도 되는 거죠. 까도 된다고 얘가 허락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논리로 계속 살고 있잖아. 지가 틀린 말을 X나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사실 정정을 하려고 하겠지. 롤렉스는 재력 과시를 위해 사는 시계가 아님. 1년 팔리는 롤렉스 대략 120만 개. 진짜 부자들이 좋아하는 시계 3대장 경우 1년에 5만 개 정도 만듦. 준신님은 또 이제 저 사람 진짜 부자라서 준신이 페라리 타던가. 그 김웅선 님도 뭐 오지마 피싸게인가 뭐 그거 차더라고. 시계 얼마나 물어봤어. 가격 듣고 놀랬다 야 씨발. 얼마나 비싸더라 진짜. 진짜 찬우 차를 손목에 들고 다니더라. 아니 진짜로 김웅선은 찬우 차를 손목에 가지고 다녀요. 그 시계도 그 한 개도 아니야. 되게 여러 개 있어. 오지마 비싸겐 그날이란 얘기지 뭐. 예전에 펌핑 안 하면 밖을 못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남들이 날 무시할까봐 무서워 보이고 싶고 남들이 날 두려워했으면 하는 강박이 너무 싫어요. 남들 앞에서 행동을 소위 국밥충처럼 하게 되고 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그런 성격 아닌데 사람으로 일단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치유를 했다기보다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숙식 노가다를 갔죠. 기숙사도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원룸방 같은 거 막 이렇게 잡아줘. 그럼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출퇴근하는 그런 데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제 많이 좀 괜찮아졌죠.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 남들을 가르치잖아요. 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자존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들고 과시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잖아.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직업인 거잖아, 사실상. 요즘 트레이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트레이너들은 좀 그랬죠. 거기에다가 회원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아는 척을 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되게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조금 생기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갔죠. 한글하고 문해력 관련해서도 누가 정정해주니까 욕하면서 화내더라. 이것도 너무 부끄러워.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사실 정정을 할 건데, 낑쫑이가 맨날 뭐 무슨 한국은 문해력이 낮다, 뭐 독해력이 낮다, 한글만 써서 그런다 막 몇 번을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수십 번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누가 자료를 다 찾아왔어.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전 세계 탑급이죠. 우리나라 문해력이 전 세계 2위인가 뭐 그렇죠. 그 자료를 이제 그 박기인 교육이 라이브 할 때 누가 얘기를 했나 봐. 승질내면서 차단시키잖아. 그런 애랑 뭔 토론을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런 앵거를 이미 1년 전에 눈치를 채고 얘가 토론 얘기할 때 니 같은 애랑 뭔 토론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도망간대.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나처럼 생긴 애고 나 정도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박기인 교육처럼 생긴 애, 이 둘의 신체 스펙, 그 다음에 둘의 어휘력 같은 걸 생각을 해봐. 내가 걔랑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해? 무슨 수로 무서워해? 어떤 면에서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거야. 영상계 전공인데 확 변한 게 너무 충격이었음. 사람이 미친 건가 싶었음. 옛날 영상 보면 내 신입생 때 시절 생각나고 걔네도 혹시 인간성이 남아있어서 석고대죄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 물론 지금은 브레이크 고장난 모습이 더 도파민 돌긴 하는데 옛날에 보면 실제로 얼굴이 착하죠. 그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바뀐 게 나도 좀 소름 끼치긴 하더라. 어떤 사람이 좀 되게 안 좋은 시기를 겪으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반대로 되게 좋은 시기가 길어지면은 얼굴이 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관상은 믿을지 말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인상은 확실히 믿을만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연예인은 제외. 왜냐하면 연예인은 카메라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가 지금 안 좋은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를 가짜로 가식으로 예쁜 표정, 좋은 표정으로, 호감인 표정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라 연예인들은 착하게 생겼어도 나쁠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 착해 보여도 표독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인상이 사실 어느 정도 티가 나죠. 그래서 박기인 교잉이 옛날에 그 편집 알려주고 막 그런 거 할 때, 그리고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눈이 약간 그 되게 총명한 쥐의 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지금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쥐가 총명함의 상징이었잖아요. 쥐가 그 쥐소범 토끼용 변말량 그거 할 때 경주할 때 소 머리 위에 탔다가 마지막 결승선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1등을 했잖아. 그래서 쥐가 꾀가 많고 머리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옛날 영상 보면은 눈이 검은 자위 같은 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총기가 보입니다. 총명함이 좀 보이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착해 보였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얼굴이 좀 표독스럽게 변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표독스럽게 변하고 눈도 막 엄청 막 찢어지고 막 인상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나 봐. 젊어서 성공은 뭐 몇 가지 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3대 독 중에 하나다 그랬나? 젊어서 성공하는 게 안 좋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고. 그래서 나도 조금은 공감해. 뭐 많이는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박기인 교육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기인 교육처럼 막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그렇게 변했나요? 아니면 제가 막 표독스러워지고 이렇게 변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어쨌든 안타깝죠. 진도를 놓친 것 같은데 왜 박기인 교육이 된 건가요?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길래 그냥 대충 부르는 겁니다. 별 뜻이 없어요. 그 얘기 달라. 엔테는 어두운 방이고 용호수는 화장실이잖아. 몰아 넣은 것도 용은 때려서 넣은 거고. 이렇게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애를 이런 애들 돈 빨아먹는 게 난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 거기 채널 가보잖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이해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 돈 빨아먹는 거나 진짜 너무 최악인 것 같아. 낑경이 북에 포르쉐 올라오길래 답장 받으려고 카푸어냐고 물어봤다가 바로 차단받음. 사실상 카푸어에 가까운 상태일 걸로 예상되죠. 만약에 아니면 2024년 수입 인증해가지고 잘 버는 편이시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인증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못하겠죠. 조선시대 반남 박씨는 호남의 대농장을 소유함. 그리고 신분제 폐지하면서 노비들은 대거 주인 성씨 따랐음. 걔가 찐 반남 박씨든 반남 박씨든 노비든 간에 뭐든 고작 4, 5대조가 호남 사람일 텐데 누구 긁으려다가 조상 능욕. 그러니까 얘는 맨날 이렇게 한 수밖에 못 둬. 그 뭐 지가 아버지만 해도 뭐 이런 역사나 뭐 집안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말을 하면서 막 그 한자 강의 같은 거 막 했었잖아. 그러면 나를 긁기 위해서 막 전라도에 대한 막 이렇게 비아냥성의 사투리를 쓰면 자기 조상님들 욕하는 거잖아. 반남박 씨가 그 호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형님, 용씨 회생 방안 없을까요? 이름이 비슷해서 회사에서 지금 놀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씨 회생이 저의 회사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지. 그건 걔가 해야지. 걔한테 가서 좀 얘기해봐. 너랑 이름 비슷한데 너 때문에 회사에서 욕먹는다. 똑바로 좀 살아라. 한번 얘기해봐.